한덕수 국무총리님,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12월 4일, 3일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로서 국민들께 간단히 한 말씀 주십시오. 이러한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희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때 각 부처 국무위원들을 불렀잖아요. 이때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A4에 담긴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알고 있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안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못 들었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각 부처의 이 문서들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잠깐 대통령실 와 계시나요? 우리 조상명 국정상황실장님 잠깐 수도해 주십시오. 잠깐만. 네, 국정상황실장 조상명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A4의 문서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줬습니다. 그 문서를 대통령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만든 게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총리님, 각 부처에서 계엄 발표 직후에 부처별 모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마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예, 각 부처별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은 부처별 모임을 하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단전 단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총리실도 부처별 모임을 했습니까? 부처별 모임이 아니고 총리실 모임을 했습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사무실로 복귀를 해서 관련 1차장, 2차장 그리고 관련되는 간부들하고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엄 해제된 이후에 언제 집에 가셨죠? 저는 4시 반에 국무회의를 계엄 해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집에 알겠습니다. 도착한 것은 예. 아마 한 5시 반. 예, 알겠습니다. 잠깐 스톱해 주시고요. 기재부 예산실장님 좀 나오십시오. 네, 예산실장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지난 1년간 일시 차입한 금액이 173조고 이게 2011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정부가 이때 지급한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네네. 2천억 정도입니다. 2천억. 그러니까 대정부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네. 이게 뭐죠? 재정 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빌렸다가 갚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173조를 빌렸다가 172조를 갚고 지금 1조가 남아있는 상태고 그 이자를 2천억을 낸 겁니다. 한국은행에. 네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결국 세수 부족 때문 아닙니까? 세시 부족
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그 이유는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개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A4에서 지시사항으로 준 문서입니다. 문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란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또 확보라는 게 예비비를 12월 달에 갑자기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문서를 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예비비를 그냥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빨리 확보해 하면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등을 완전 차단할 것.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거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국회에 있는 돈, 직원들한테 주는 임금까지 완전 차단할 수 없죠. 완전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차단하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산실장님, 이게 예산실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업무가 주어졌다면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지금 세 번째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새로운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예산 편성을 연도 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네. 할 수 없는 지시사항을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나 또는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F4 회의를 했는데 F4 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 나오죠. 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네. 아까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한국은행에서 일시적 차입하는 오전에 좀 시간 지켜 주십시오. 네. 일시적 차입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다릅니다. 그 국고국에서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 한은으로부터 조달하는 거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직접 연계되는 예산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 불가능한데 네. 갑자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가 갑자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마무리해 주세요. 좀 다른 예. 얘기 같습니다. 네. 유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남 김해갑 민홍철 의원입니다. 우리 한덕수 총리님, 예, 아까 답변하실 때 12.3 계엄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모든 법적 또 사법적인 문제를 제가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굳이 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거는 역시 그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네, 생각하기 좋습니다.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현안 질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우리 총리께서는 가장 먼저 아마 통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8시 40분경입니까? 아마 그쯤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전에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저녁에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말씀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을 때 물론 8시 40분경에 계엄 관련된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은 계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겁니까? 제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왜냐하면 주셨어요? 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저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네.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9시경에 밤 9시경에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말씀을 현안 답변을 해주시는 자료에 의하면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대통령실에 당도를 해보니 대통령 집무실에 이미 우리 총리님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미 와 있더라.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때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누구하고 제가- 있었는지를 아니요, 제가 총리님.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네. 그러면 그 6분이 국무위원과 우리 국정원장이 계신 그 자리에 대통령이 계엄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저한테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님으로부터 아니 제가 들은 얘기를 가장 그 6분이 가장 잘 그 기억- 자리에서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러한 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국무위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셔야 됩니다라고 아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총리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고 대통령이 그 6분한테 오늘 계엄을 선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정도 되면 이미 계엄 선포 담화문이 작성이 돼 있을 상태입니다. 저는 그것이 전체에게 들으셨어요?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저한테 좋습니다. 말씀을 하신 거는 맞습니다. 예, 우리 총리께는 얘기를 하신 게 맞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는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제 언론에서 보니까 총리께서는 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뭐 선포하는 어떤 건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엄을 선포하려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는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 두 장관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건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러한 그 12월 3일 그 와중에 김용현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물론 점만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물론 사전 승인을 받은 것도 없고 없고요. 그러면 네, 저는 결국은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위헌이고 계엄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을 왜 명확하게 아까 모두의 대국민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나 그걸 사법적인 판단에서 결정을 하고 단언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얘기하는 그러면 그거는 물론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 사령관도 임명 과정이 심의를 거치지 않았겠네요. 논의한 바 없습니다. 예, 논의한 바가 없다. 알겠습니다.